오늘은 11주 2회차를 계속하겠습니다. 11주 2회차는요, 집단 지도의 이해입니다. 집단 지도의 이해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 집단 지도는요, 그 밑바닥에는 인간이 일생 주기에 관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에릭슨이라든가 아들러 등은 자아 심리학자들이 대표되는 이론을 종합해서 도출해낸 것인데요. 이것이 집단 지도가 되는 겁니다. 자, 집단 지도의 정의는요, 역사적 발달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고,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치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대개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특히 집단 접근 방법이 다양한 전문적인 활동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집단 지도의 정의, 목적, 그리고 실천 방법 및 기술에 대한 개념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명확히 되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개념적인 바탕으로 집단 지도의 개념을 규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콜레는요, 집단 지도는 집단 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단 내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는 사회사업적인 방법이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적인 발달과 민주사회의 진보를 위한 활동적 시민 양성에 관심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윌슨과 레이런드는요,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의식적으로 상호작용을 지시함으로써 집단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트래커는요, 집단 지도는 사회사업의 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회사업의 한 방법으로서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중거 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전문가 있을 상관없이 하는 방법이고요. 트래커는 집단주의 사회사업의 한 방법으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집단에 속한 개인이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지도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나 성장의 기회를 경험하거나 나아가서 개인 또는 집단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터는 집단 지도는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발언체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소규모 집단 내에서 집단을 통해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코노파커는 집단 지도는 의도적인 집단 경험을 통해서 개인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향상시키고 당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나갈 수 있도록 원하는 사회사의 방법이다. 뭐가요? 집단 지도의 정의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 그 외에 여러 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갖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요,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단 지도는요,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면 다른 것 같다는 것이요. 집단 지도는 사회사업의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회사업의 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고, 따라서 그 집단 지도가 기초가 있는 가치와 목적은 사회사업 방법 전체에 공통되는 가치와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고요, 개인이 사회적 기능 수행을 향상시키는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집단을 그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집단은요,
물론 자연 집단일 수도 있고 인위적 집단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간적 성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집단 구성 간의 상호작용이 있게 되겠고요. 집단 경험은 핵심은 집단의 역동성을 통해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단 지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지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집단 지도의 원리는 자, 각 개인의 고유한 상위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해야 되고요. 또 개인은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진 존재임을 진정하게 수용하고 집단 가정을 적절하게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단 가정을 적절히 수용한 이후에 문제 해결 과정에 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개인과 집단 발달에 계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집단 지도의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뭐 여기가 지금 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원래는 그 상당히 더 많죠.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구조적 협치적 관계 이런 것도 있고요. 전문가와 또 집단 구성원의 의도적인 도움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집단 지도의 기본 원리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가 그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각 개인의 고유한 상위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요. 그래서 전문가는 집단임은 군중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의 책임은 개인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개인의 특수한 욕구에 준비하는 동시에 집단 전체의 욕구에 준하여 그 집단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사회의 욕구에 준하여 개인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요. 이 원칙은 진단의 기법과 집단 내에서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복합적 기법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집단이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집단의 계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집단이라는 개인들이 집단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집단은 각기 특수한 성격을 가진 유직식이죠. 그래서 그 특수 성격은 응집력 형태 또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하집단 또는 지도력이 결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특성은 집단의 목표와 구성에 관계된 것이에요. 이 원칙은 집단을 진단하고 이 진단에 따라서 활동하는 기법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요. 개인은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지닌 존재임을 진정하게 수용한다는 것인데요. 이는요. 전문가는 개인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사업 전문직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개인에게 대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은 사회사업의 가치 개념, 다시 말한다면요. 각 개인을 존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문가는 각 개인의 행동이나 그 질을 그대로 다 시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는 단점을 사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 체계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개인이 한 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면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단 가정의 적절한 수정입니다. 이는 집단 가정은요.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 하위집단형, 의심력, 지도력, 아까 시간에 했잖아요. 발집, 골자 등이 조성으로 나타내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의 배치 상태를 관찰해서 사정, 진단하고요. 같이 움직여야 할 때, 혼내줘야 할 때, 그리고 변화하도록 도와줘야 할 때를 갖다가 알아서 적시적절하게 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집단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항상 알고 있는 만능의 존재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구성원들 하여금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해서 전문가나 구성원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제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결자가 아닌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얘기고요. 다음에는 개인과 집단 발달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평가를 한다거나 사정하는 것이 집단 방법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의 노력이 의도적인 것으로 만들며 융통성도 부여하면 됩니다. 이 평가는 때로는 집단의 구성원들과 상의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집단 지도의 바로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집단 지도의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집단 지도의 가정입니다. 자,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요. 집단 지도자는 집단 구성원들인 청소년들을 처음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집단 활동을 종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청소년 활동 지도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제 사전 단계,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전 단계로부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집단 지도자의 청소년을 대면하기 이전의 단계죠. 그래서 계획 단계라고도 하는데요. 실제 청소년 지도 활동 이전의 계획 단계는요. 청소년 지도자의 성패를 잘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야말로 집단 지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도 활동에 대한 사전 점검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집단 지도 사전 단계에서 지도 활동을 계획함에 있어서 집단 지도의 가압은 지도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요, 청소년 집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집단 활동에 대한 승인, 그리고 잠재적 권기화 및 청소년에 대한 사정, 그리고 청소년들의 모임, 그리고 활동 환경의 준비, 청소년들은 오리엔테이션 등의 준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 단계의 살 일이고요. 다음 이제 초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초기 단계는요. 지도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에서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새로운 사람이나 장면과 첫 대면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이를 청소년들 집단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또는 반응 양식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하거나 어색한 기분을 갖게 됩니다. 다른 어떤 단계보다도 지도사의 전문적인 지도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단계로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가 하면 안락한 분위기 활동 구성 그리고 집단 목적의 설정 활동 목표 집단의 기능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활동 평가 집단의 구조와 집단 활동에 대한 동기와 능력의 촉진 그리고 가업 목표와 집단 목표 간의 균형이 유지되는 단계입니다. 자, 초기 단계는 바로 청소년들과 만나서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중간 단계는요, 청소년 지도 활동이 그 중간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 역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론과 경험이 조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간용도 요구되고요. 때로는 청소년과 맞닿아 때는도 필요하면서 실제 청소년 지도에 들어가는 몰입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활동의 준비, 청소년 목적 성취 지도, 활동의 구조와 활동 평가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종결 단계가 있는데요. 종결 단계는 이 단계는 청소년들이 친숙하게 지내던 동료들과 분리해요. 그리고 활동 장소를 떠나
현실 장면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장면인데요. 자, 종결이 가까워지면 지도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지죠. 그 집단의 결정력이 저하되며 집단의 사회적 통제 기제가 약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마지막까지 참여도와 결정력을 유지시키면서 지도활동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하고요. 일반화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결 단계에 포함할 내용은 활동에 대한 의의성을 감소시키고요. 활동 종결에 대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요.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활동 참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실행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총괄 평가를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년 활동의 지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이 우리가 지도 과정에서 알아봤는데요. 자, 뭐 이 사전 단계로부터 해서 이 종결 단계는 우리 청소년 지도 활동 지도 과정에서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과 포함할 때 같은 공부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단계인데 청소년 지도자의 자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청소년 지도자는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청소년 지도자의 자질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의 자질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자질을 갖고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자는요, 청소년들에게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자이므로 때문에 교육적 리더십에 적합한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전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든 면에서 우리 청소년을 지도할 때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 지도자는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헌신하고 했다는 이타적인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타적인 영성은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종교적 가치가 아니라 이타성, 즉 다른 사람을 사는 거죠. 그래서 고결한 마음, 생명과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 그리고 인간 가치 존중 등을 내용을 하는 고귀한 정신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메슬로우 욕구 충족 5단계설을 갖다 공부를 했는데요. 맨 5단계가 자아실현 욕구죠. 사실은 6단계까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성의 단계입니다. 즉 이타심을 갖는 단계죠. 그리고 집단 지도자는요, 이러한 영성을 갖추고 있을 때 청소년으로부터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을 수 있고요. 청소년의 내면을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따라서 영성은 집단 지도자의 인격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집단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필요함을 갖다가 알고 자신의 마음을 갖고 닦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집단 지도자 자질로서 주어지는 역할, 직무, 과업 등을 원활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필수적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자질은 맡고 있는 업무나 영역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크게요. 개인적 자질과 직무의 충돌은 전문적인 자질로서 전문적인 자질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질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의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는 자신의 능력 개발과 함양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나 또는 대학 교육 등이 실시한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로서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성찰적 태도, 희망과 감사, 타인과 관계에서는 존중과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경청과 긍정적인 태도, 배려와 겸손, 그리고 주도성과 솔선수범,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책임감과 언행일치 등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전문적인 자질은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러한 점들을 전제하여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직무 자체의 내용에 대한 지식과 기능, 청소년을 다루는 능력 등을 줄 수 있겠죠. 집단 지도자의 직무는 청소년 지도 활동이다. 또 이 청소년 지도의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지능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인지적, 그리고 특성과 문화, 청소년 교육의 기본 원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리더십, 연구와 분석, 의사결정과 판단 등의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다루는 능력으로는요, 인간관계 기술, 인간소통 기술, 상담 기술, 동기 유발 기술, 팀워크 창출 기술 등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자질과 문점적 자질은 상호 융합되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상호 상승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자질이 훌륭하면요, 전문적 자질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죠. 그리고 전문적 자질이 우수하면 또 개인적 자질이 고매함이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 지도자가 인격적인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여 청소년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지덕체 조화롭게 함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청소년 집단 지도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자는 말이죠, 여러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낭농지추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봤죠? 낭농지추라는 말은 송것을 주머니에 해놓으면요, 이 송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삐져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고매한 인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그 인격의 고매에 대한 많은 청소년들을 갖다가 지도할 때 그 능력이 발휘되고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매한 인격도, 그러니까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가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집단 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집단 지도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으나 많은 것이 다른데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도대체 집단 지도가 무엇인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시간을 갖다가 가지고 공부를 했나? 이 집단 개념의 정의는 많은 학자들이 다르고 또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요. 그 몇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잠깐 설명드리면, 첫째는 집단 지도는요, 3인 이상 집합체로서 일정한 구성을 가져야 합니다. 2인도 사실 집단 이야기는 곤란하죠. 그리고 성원들이 호속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명칭에 있는 소속감이 갖춰질 때 비로소 이것은 집단 지도가 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원들이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또 공통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성원들끼리 정서적 결속과 함께 상호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지도자와 그 청소년 간의 관계보다 청소년과 청소년들 사이의 그 관계가 보다 더 밀접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서는 성원의 기능과 역할을 규제하는 규범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볼 때 집단을 정의한 주요에서는요, 크기, 목표, 상호 작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는요, 상호작용하는 점에서는 두 사람은 집단이 될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최소한 세 사람이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이 세 사람은 나머지 한 사람에게 영향을 행사하려고 모인 두 사람 능력 때문에 특이한 환경을 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목표를 말씀드리면 집단은 대개 문제를 공유하면서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기 원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이면 집단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상호 행동가요. 개개인의 집단 성원의 행동은 집단의 모든 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의 성원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에게 반응하면서 상호 의존적인 것이 되죠. 자, 이와 같은 기사를 볼 때요. 신영국에서 만난 5명의 학생은 집단으로는 분류될 수 있죠. 그래서 교실 밖에서 우연히 부딪힌 5명의 학생과는 쉬는 시간에 잠깐 잡담하려고 모인 학생들이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을 갖는 진정한 집단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집단의 개념을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낼 수 있습니다. 즉 집단이란 3인 이상의 일정한 구성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성원들이 소속감 및 공통의 목적이나 개념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원들끼리 정서적 결속과 함께 상호 의존적이고요. 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성원 기능과 역할을 규제하는 규범을 갖고 있는 인간의 집합체를 우리는 이것을 집단의 개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를 해서 여러분들과 집단의 중심의 지도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